네,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최운하 퀀텀 F&A 대표를 모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에는 최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죠. 이 6월에 ADP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고용 수요가 계속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용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이런 걸로 좀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네. 역시 ADP가 지금 계속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록 그 6월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제 5월 전달에 그 발표는 조금 하향 조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면서 또 좀 약간 부정적인 소식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용이 그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점에서 ADP 고용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지금 경제에 가장 그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고용 부문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봐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연방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내일 발표에서도 고용 상승세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참 그 이상한 현상이었는데요. 네. ADP가 발표하는 것은 이제 ADP는 민간 회사잖아요. 이제 네. 민간 회사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고, 노동부 자료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 두 개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ADP는 그 페이롤에 들어있는 고용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고용이 늘었냐 줄었느냐를 측정하는 거고, 노동부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 월급을 받거나 하여튼 뭐 그 회사로부터 이 컴펜세이션을 받는 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점에서 좀 자료의 기준이 달라요. 달라서 항상 ADP와 노동부 자료는 같이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은 항상 ADP 자료에서 나오는 노동 증가가 노동부 자료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자료가 더 높이 나와요. 네. 지난 몇 달간은 이상하게 그 ADP 자료는 많이 나올 때 노동부 자료가 적게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하는 그런 좀 그 의구심을 갖게 해줬는데, 특히 그 지난 4월 자료 같은 경우는 노동부 발표 나오기 전에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께서 100만은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40만이 나오는 바람에 아주 좀 스타일을 많이 구겼었죠. 네. 구겼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그 ADP 자료가 지금 3개월째 계속 그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노동부 자료는 이제 4월에 그런 그 약간의 힙겁이 있었지만 5월 자료를 볼 때도 이제 많이 캐치업을 했고, 이번 2월도 지금 예상치는 70만 명이니까 ADP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상승세는 보이는데, 지금 역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면 노동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고용이 빨리 못 쫓아오는 거냐에 대해서는 다들 아니라고 얘기하죠. 노동 수요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많은데 이제 왜 그러면 그에 걸맞게 고용 창출이, 고용 증가가 안 일어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지만 현재까지 가장 많이 그 나온 것은 역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이 제일 높은 이유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그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아직 정상화 안 돼 있으니까 애를 봐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 남아서 애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돌아가기 힘들어한다. 이것은 뭐 통계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가 나왔죠. 일자리를 안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압도적으로 여성분이 많다는 것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으시면 남성분보다는 이제 엄마가 좀 집에서 애들을 더 보는 쪽으로 선택하는 가정이 많다,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정치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업수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자리 돌아가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는 게 나아서 안 돌아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유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어제 그 일반 사설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실업수당이 높아서 안 돌아간다는 분들은 9.5%로 나와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은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 사회심리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게 물론 실업수당이 많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업수당 받고 노는 게 낫다는 것이 일견 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업수당이 높아서 지금 일자리를 안 돌아간다는 부분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아직 정상화 안 된 것 때문에 이제 애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학교가 이제 완전히 전면 그 등교를 결정한 그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그때쯤이면은 지금 현재 미국 내의 그 백신 접종자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7월 4일까지 70%를 목표로 했지만 거기는 도달을 못하고 있어도 지금 현재 약 66%가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네. 그 8월 정도 되면은 거의 뭐 70% 이상의 그 집단 면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 시장에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맞게끔 또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서 고용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자료도 그에 맞춰서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이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뭐 대도시 주택 가격이 4월에 14.6%나 급등을 했다. 그래서 지수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판매가 줄어들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주택 시장 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주택시장이 이제 잘 되는 것이 사실은 이번 팬데믹 경제를 상당히 잘 이끌어온 그 주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좀 힘들어지면은 사실 경제가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죠.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판매가 이제 줄어든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이제 약간의 그 침체가 오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네, 상당히 그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거기 중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앞으로 조금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 상승이죠. 가격 상승은 우리가 말하는 그 주택 구입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 페이먼이 늘어나면은 그 몰기지 심사에서 페이먼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수요자가 실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요가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는 지금 뭐가 있냐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의 뭐 8, 90%를 인정하다가 요즘에 다시 재택근무를 하긴 하되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수요를 크게 늘렸던 원인 중에 이제 가장 많았던 게 대도시 내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던 분들이 교외나 근교 지역에 조금 가격이 싼 지역으로 주택을 갖고 살겠다라고 이동하신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그게 지금 역전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죠. 아무래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하려면 뭐 대도시 안에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동안의 주택 수요를 많이 끌고 왔던 그 근교 지역에 대한 수요가 이제 요즘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 능력,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택 수요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다시 과거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주택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 상황이고, 반면에 또 긍정적인 부분도 또 꽤 많아요. 그 긍정적인 점은 첫째는 그 몰기지 금리가 다시 내려갔어요. 네.
워낙 초저금리인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뭐 별로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실 수는 있지만 지금 주택금리, 몰기지 금리가 이제 3%를 넘어서서 3.2, 3.3까지 가는 상태가 지난 한 2, 3주 동안에 다시 3%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당연히 미국 국채, 그러니까 주택 몰기지 금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 틀이 미국의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4에서 1.45 사이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초저금리가 그 더 낮아져서 주택 가격 상승 부분을, 몰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월 페이먼이 줄어드니까 이제 많이 상쇄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공급 부족이거든요. 미국이 주택을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짓지를 못했는데, 지난 몇 달간 또 특히 목재 가격 같은 경우가 워낙 높이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돼가지고 주택을 짓겠다는 건설업자들이 약간 좀 홀드를 해버렸죠. 그랬는데 이제 이 원자재 가격들이 여기서 다시 또 정상화되면서 이제 건설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공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 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완만한 긍정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을 놓고 민주공화 두 당의 초당적인 합의가 이제 거의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듯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아주 바람직하죠. 맞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특히 이번에 그 5,800억 불에 대해서 이제 원래 뭐 2조가 들어가고 4조가 들어가서 뭐 6조까지 가는 그런 부분 가지고 막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일단 그러면 서로 다 합의할 수 있는 그 5,800억 불을 가지고 먼저 그건 통과시키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자.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이 그려졌고, 네. 이 5,800억 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실물적 인프라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다리를 고친다든지 도로를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저희가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이 정보가 흐르는 이 능력을 더 키우고, 전기차에 뭐 이렇게 충전소를 늘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실물적 인프라인데, 이 부분을 먼저 초당적 합의를 하자는 데 대해서는 민주공화 다 지금 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정치는 정치입니다. 네. 정치는 정치인 게, 공화당이 볼 때는 뻔하거든요. 민주당이 이 5,800억 불로 쪼개가지고 초당적 합의를 하고 나면 나머지 지금 공화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그 결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게 뭐 뻔히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달라. 그렇게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공화당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부분들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뭔가 그 언지를 줘야지 우리가 이 5,800억 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해줘야 되느냐. 이제 또 그런 또 강경파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에 지금 연결돼 있는 그 다음에 안이 워낙 금액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거의 그 다음 안이 한 2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원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세금을 늘려야 되겠다. 그럼 세금을 늘리면 누구한테 늘리느냐? 부유층한테 늘리고 기업세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뭐 당연히 반대죠.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부유층의 세금 늘리고 해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이 경제에 결국은 악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